제갈량은 유비의 진심과 성의에 감복하여 종래에는 청을 응낙하였다. 제갈량이 동생 제갈균에게 말했다. 장군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3번씩이나 초가집으로 찾아와 예를 갖추어 청하는 삼고초려를 행하시니 내가 아니 갈 수 없다. 너는 모쪼록 내가 갈던 밭을 절대 그냥 버려두어 못쓰게 만들지 마라. 내 공적을 쌓은 후 반드시 다시 돌아올 터이니. 나간 중에 삼국지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촉한의 일대 황제 유비는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당시 한 마을의 선비에 지나지 않던 제갈량의 초가집을 3번이나 방문하여 마침내 제갈량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만약 그저 자신의 신분과 지위만을 내세우며 세상의 인재를 눈여겨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훗날의 유비, 훗날의 제갈량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귀한 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닌 실천적 노력에서, 위대한 것은 오만함이 아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심과 성의는 무엇을 향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2020년 가을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첫 책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첫 작품집을 내신 작가님 2분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설레는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오은경, 이다희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이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오은경 시인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2017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등단하셨고 최근에 첫 시집 한 사람의 불확실을 내셨습니다. 이다희 시인님은 201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시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요. 올해 첫 시집 시창작 스터디를 출간하셨습니다. 요즘 각자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오은경 시인님. 책을 내기 전과 되게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네. 다만 좀 변화가 있다면 낭독회나 행사 등 책을 내고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전처럼 학교 다니고 수업도 듣고 과제도 제출하는 그런 학생으로서 글 쓰고 사람들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낭독회도 하셨어요? 네. 어떤 형식으로? 책방이나 이런 데서? 그 위트인 시니컬에서 네. 했었거든요. 하셨구나.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첫 네. 책을. 이다희 씨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좀 은경 씨랑 비슷한 생활인 것 같은데, 네. 내고 나서 낭독회 하고 행사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별다른 큰 스케줄이 없는데 되게 마음만 계속 바쁜 상황인 것 같아요. 책을 내고 나서 몸은 그냥 맨날 하던 대로 사는데 네. 마음이 항상 바빠서
이렇게 왜 바쁜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세상에 없던 것이 지금 생겨났잖아요. 네. 나의 이름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두 시인분께서는 같은 해에 데뷔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데뷔 후에 3년 만에 또 같이 이제 시집을 내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좀 첫 책을 묶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으셨을까요? 오은경 시인님 어떠세요? 그 책을 묶는 과정에서 제가 그 한 편 한 편 쓸 때 사실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 편씩 쓸 때도 그 전체적인 윤곽이나 어떤 특정 소재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되게 좀 추상적이고 약간 낯선 방향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편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이제 묶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집의 순서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다 다듬고 엮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떠셨어요? 그 시를 정리를 해서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실 때? 그 배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 의도는 좀 그 형식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서로 겹치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시집의 총 4부인데 여기서 1부와 3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적이라고 저는 느꼈고 이제 2부, 4부 같은 경우에는 동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게끔 이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규칙성이 제 딴에는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네, 읽으면서도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다희 씨님은 어떠셨어요? 첫 책 내시면서. 이제 책 준비를 작년 겨울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시집을 너무 내고 싶었는데 가장 원했던 게 바로 저잖아요. 제 시집이니까. 근데 막상 이제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많이 무서워졌고 그래서 약간 우울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제 책을 내면 이제 정말 작가가 됐다는 느낌이 너무 확실히 들 것 같아서 이제는 못 돌아간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단할 때는 마냥 기뻤는데 시집 내기 전에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혼자서 진짜 울고 방에서 혼자 울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는데 내고 나서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책 내기 전에 좀 우울한 거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움도 있고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 척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 권으로 묶어버린다는 작업이 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두 분은 서로의 작품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은경 시인님. 네. 일단은 굉장히 재밌었고 화자의 목소리 또한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제 인상으로는 이다희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긋나긋하고 밤에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크게 와닿으면서도 불편함이 없어서 제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의 시 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다희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오은경 시인님 시 읽으면서? 일단은 이제 시집을 받아보고 저는 이제 다른 또래 이제 제 2020년도에 첫 시집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사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은경 시인이 이런 이 노란색 이 머스타드 색깔 표지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또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약간 여자 이름들이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툭툭 맞아.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실은 막 집에서 낭독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냥 읽기만 하는데 그 뭐 유미라던가 수지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나올 때 그런 시는 계속 그냥 서서 한 번씩 읽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적 상황이 약간 불안하고 뭔가 어떤 게 불화의 조짐이 보여도
그 이름들이 나오는 순간 되게 안심이 됐다고 해야 될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시집 읽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찾아서 읽어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다희 시인님 시 읽다가 김상만 감독인가? 스크립트라는 시에도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딱 뭐가 노스코리아 우먼 이런 거 나오면 뭔가 선명해지면서 딱 이렇게 확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 두 분의 시, 이제 시집에 실린 시들 중에 오은경 시인님께는 매듭이라는 시 어떻게 쓰셨는지, 쓰실 때 어떠셨는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데뷔작이죠? 네. 이제 데뷔작 중에서도 표제작이었는데요. 네, 그 매듭 이후에 연달아서 쓴 시들이 그 다 같이 등단작에 같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그 제게는 이제 매듭이라는 시가 되게 의미가 개인적으로 되게 큰 시 중에서 한 편이거든요. 쓰는 과정은 뭔가 그 굉장히 이 시를 그 좀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확실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좀 더 쓰려고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 그 다음 문장들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 들으니까 시가 저한테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듭이란 시가 시집 맨 처음에 딱 자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집을 펼쳐들고 맨 처음에 딱 이 시를 읽었을 때 그냥 뭔가 첫 만남에 대한 어떤 그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다희 시인님은 백색소음이 데뷔작이신 거죠? 쓰실 때 어떠셨어요? 요거를 쓸 때 약간 이거 되게 우울한 얘기만 계속 전혀 우울하지 않아요. 네. 이 시의 화자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누워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계속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눈을 뜰 때부터 누워 있고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누워 있는 사람의 시선이라서 이제 그래서 선반을 보면서 선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되게 비슷하구나라고 그때 얼핏 느꼈던 것 같아요. 백색소음을 쓸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누워있지만 버티고 있듯이 선반도 그런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사연 같은 건 다 빠지고 이제 문장으로 필사의 직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반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안간힘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고 네, 이렇게 시인님 직접 초대해가지고 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시랑 가까워지는 것 같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오은경 시인님의 시집 한 사람의 불확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서늘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어떤 제목에 불확실이란 단어가 딱 들어가니까 뭔가 불안감, 불확실한 이런 감정들이 시를 읽으면서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럼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서늘함과 불확실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후일담이긴 한데요. 그 이제 서늘하다는 말씀을 그 이제 시집을 내고서 그 초반에 되게 많이 들었는데 또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읽어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그 인상이고 또 인상이 각자 다르다라는 거를 요새 좀 실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늘하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그냥 흥미롭고 그리고 되게 그 긍정하게 되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시를 쓰실 때는 온도가 어떤 온도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시를 쓰는 순간들을 되짚어 봤을 때? 네, 제가 좀 그 좋아하는 그 다른 인접 예술 장르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체로 약간 좀 이렇게 어둡고 좀 약간 세고 좀 그런 무섭고 좀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시
또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저는 그 서늘하다는 느낌이 그런 데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시집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를 확정하거나 대답하는 시집이 아니고 이건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한 질문, 퀘스천 마크가 많은 시들이어서 그걸 읽을 때 약간 그 서늘한 느낌이 저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희 시인님의 시창작 스터디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느낌이고 좀 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네네. 다정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런 애잔한 느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여기 시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하면 네. 좀 저는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책을 시집을 낸 다음에 뭐 들은 얘기 중에 이 서늘함 같은 얘기 같은 그런 들은 얘기 중에 인상적인 얘기 있으셨어요 혹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 뭐 이런. 뭐 이렇게 평론 같은 건 제가 다 찾아보지를 못하고 네. 봐도 무섭고 해서 이제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평가여서 이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막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시 안에. 그래서 내가 잘했나 봐.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 틈을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좀 읽는 사람들한테 현실 말고 다른 걸 줘야 되니까 그걸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약간 저는 시가 좀 약간 굉장히 다른 장르에 비해서 저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동요라던가 뭐 감정의 진폭 같은 것도 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시도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게 또 재밌고 하니까 재밌는 방식으로 계속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그러니까 시창작 스터디라는 시를 표제작으로 삼게 된 계기 한 사람의 불확실이라고 제목을 걸게 된 계기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은경 시인님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그 제목을 정하기에 앞서 목차에 제가 쓴 시편들의 제목을 다 봤는데요.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 사람의 불확실이라는 시 본문의 내용 또한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그 문장이 나오는데 이제 이 지점도 되게 시라는 장르의 성격을 되게 관통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가장 1인칭 화자가 계속 주가 되는 장르가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백의 성격과 제목이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판단을 해서 제목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잘 정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여기에 실린 시들을 딱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진짜. 이다희 시인님의 시창작 스터디도 그런 면에서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딱 보여주는 제목인데 어떻게 이걸 제목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시집을 만들 때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부제목으로 빠진 것들이 지금 다 원래 제목이 후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햇빛이 복도를 오래 사랑했다. 뭐 내일은 당신이라도 좋아요. 뭐 비는 모두를 버리고 내린다. 처음을 두 번 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제목 후보군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편집부 이걸 담당해 주셨던 김민정 선생님과 제가 동의를 같이 했던 부분이 문장형이 너무 안 어울린다. 라는 판단을 내리셨고 저도 되게 동의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장형이 안 붙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 나는 왜 내가 쓴 문장인데 시집 제목을 올리면 안 어울릴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창작 스터디라는 시가 뭐 되게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제 20대에 있었던 어떤 느낌들 그다음에 제가 20대를 보냈던 것들의 느낌들이 다 살려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이제 그 의견에 흔쾌히 동의를 했고 네, 그리고 첫 시집
에서만 할 수 있는 제목이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때 어떻게 이런 제목을 달겠냐라고 하셔서 맞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네. 시창작 스터디라는 시를 쓰실 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들 네. 반응들이 되게 뜨거우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 시가 이렇게 반응이 좋다기보다는 뜨거울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전형적인 상황에 전형적인 인물들의 대화를 썼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닌가요? 안 전형적인가요? 아니요. 전형적이긴 한데 네. 너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너무 재밌는데 네. 이게 뭐였지?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는 그 시에 토스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토스트가 시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는 그러니까 금방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빠르게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뭔가 어딘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과연 나는 어땠는가 막 이런 거 보게 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오은경 시인님은 한 사람의 불확실 쓰실 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경험이 좀 바탕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랑 밤에 놀이터에 좀 오랜 시간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경험이 좀 쓰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방도 분실당하고 네, 되게 갑작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서 아무래도 되게 인상적인 어떤 일화였나 봐요. 그래서 시에 자연스럽게 제 경험 바탕이 되어가지고 담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제가 시를 쓰지 않으니까 시인들이 시를 쓰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어떤 순간에 시를 쓰게 될까? 이게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고 나면 이 시가 탄생한 사연이 너무 이렇게 쫓아가서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 어떻게 쓴 거냐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작에 대해서만 여쭤봤습니다. 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자, 오늘 오은경 이다희 시인님 모시고 초책 특집 꾸려보고 있습니다. 특집이니만큼 조금 재미있는 코너 마련했는데요. 다양한 물음표들 서로에게 묻다입니다. 두 분께서 서로의 작품 중에 인상 깊었던 작품을 하나 고르셔서 일부분을 낭독해 주신 다음에 상대 시인에게 궁금하셨던 부분을 질문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오은경 시인님께서 이다희 시인님의 이제 시를 읽어주실 거예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네, 공기무덤이라는 시입니다. 아, 네. 그러면 오은경 시인님의 공기무덤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공기무덤. 새끼 사자 목에 목줄을 걸고 걸었다. 새끼 사자는 아직 머리가 크기 전이고 몸도 작고 이빨이 서늘해지기 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새끼라도 사자여서 나는 무서웠다. 나는 새끼 사자에게 계속 먹이를 줬다. 우리는 줄의 길이만큼 떨어져 걸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다시 나를 멀뚱히 보는 새끼 사자에게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목줄은 누구의 것일까? 새끼 사자가 귀엽진 않았느냐고? 물론 너무 귀여웠지. 세상의 어린 것들은 모두 귀여워.
흉내낼 수 없는 귀여움이라고 생각해. 흉내내면 금방 들통나는 귀여움이라고 생각해. 언젠가는 새끼 사자가 나보다 커지겠지. 그때는 내가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먹이를 주는 사람인데 나를 쉽게 먹진 않을 거야. 나는 슬그머니 목줄을 놓았다. 땅에 흙먼지가 일었다. 새끼 사자는 목줄을 감고 뜯으며 장난을 쳤다. 역시 귀여웠다. 그때 어미 사자가 나타났다. 새끼 사자를 바라보다가 목덜미를 살짝 물어 새끼 사자를 옮긴다. 나는 어미가 새끼를 죽이려는 줄 알고 놀라서 주저앉았다. 새끼 사자는 그저 조용히 버둥거린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지구에서 지구를 뺀 자리에 고이는 핏물 같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이 시를 고르신 이유와 질문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시창작 스터디라는 시집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이 새끼 사자 부분이 굉장히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유가요. 그 되게 해석의 여지가 맞아. 큰 문장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구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지구에서 지구를 뺀 자리에 고이는 핏물 같았다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선명하면서도 이 이미지와 그 화자의 인식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문장이기도 했고 시이기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시에 등장하는 새끼 사자에 관한 건데요. 이 사자는 그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다희 씨는 시를 쓰실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 네. 이 시 낭독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새끼 사자가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이걸 쓸 때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시가 별로일까 봐 제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되게 재밌게 잘 봐요.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고 TV 나오면 무조건 보는데 TV를 보다가 이제 이건 어렸을 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보는데 이렇게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옮기려고 목덜미를 무는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래고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래서 이렇게 어미가 새끼를 죽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으로 들어보니 아, 이거는 이제 새끼 사자를 빠르게 옮기려고 어미가 이제 얘를 물어서 옮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 이제 안심을 했는데 그때 그 장면이 되게 파급력이 저한테는 컸나 봐요. 네. 계속 뭔가 동물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어서 이제 시를 쓸 때 나한테 자꾸 남아있는 이 장면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하고 싶었고 그걸 시로 쓰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사자일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노을이 나타나는데 이 뭔가 엄마 사자가 새끼 사자를 물었을 때 나오는 피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막 머리가 오랜만에 막 머리가 돌아가네요. 정말 풍부한 시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다희 시인님은 오은경 시인님의 어떤 시를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저는 62페이지에 코스모스라는 시가 있는데 네. 이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다희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 앉기 전에 내 모습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의자가 있었는데 갖고 싶던 건 아니었다. 이제는 다 괜찮다, 충분하다고 느끼면 비어있는 의자가 보인다. 달려오던 스쿠터는 도로 한복판에 버려진다. 헬멧을 벗은 그는 어딘가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내 한쪽 손에 헬멧이 쥐어지고 입고 있던 망토가 들썩인다. 그는 바쁘다. 울며 흐르는 눈물을 닦느라.
망토에 얼룩이 묻는다. 춥다. 내 무릎에 엎드린 그는 왜 슬퍼하는 걸까? 주위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했는데 같이 걸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텐데. 그는 스쿠터 뒷좌석에 나를 태운다. 갈라지는 꽃밭 나뉘는 길 위에서 우리들은 불탄 밭으로 들어간다. 오늘 저녁을 무사히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사이 그는 내 머리에 헬멧을 씌워준다.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진다. 빛나는 렌즈를 찾아 더듬는다. 땅의 축축함이 전해지고 나는 온몸이 굳는다. 이러는 내가 안전한가? 자풀이 자라나고 스쿠터는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는다. 그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묻는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린다. 일어선 그는 나를 내려다보지만 내게 다른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를 읽어주신 이유와 질문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 시집을 처음 딱 펼쳤을 때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좋은 시도 많지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시를 알아봐 주시겠지만 요런 이 시적 상황이나 이런 게 이렇게 제 취향 제 취향 저격을 해서 이 네.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오늘 저녁을 무사히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사이 요런 거라던가 이러는 내가 안전한가? 이런 질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제가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이어서 맞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혹은 혼자 있다가도 문득 지금 내가 안전한가라고 물어보던 순간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질문하실 게 있다면 지금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을 제가 생각해서 너무 후회가 되지만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자면 이 시에 이제 스쿠터라는 게 주로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 스쿠터와 또 망토가 나와요. 이렇게 망토를 되게 오랜만에 저는 들어봐서 네. 이렇게 실제로 망토를 좋아하시는지 스쿠터를 즐겨 타시는지 네, 그걸 개인적인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시 읽는 건 다 다르게 읽는 거니까. 네. 어떠세요? 스쿠터와 망토 시인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 스쿠터를 직접 운전한 적은 없고 뒷좌석에 탄 적은 있어요. 네. 네. 근데 뒷좌석에 타고서도 되게 저희 동네를 그냥 돌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갔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망토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되게 좋고 하지만 제가 직접 입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시가 약간 되게 친근한데 섬뜩한 장면들이 있고 아까 새끼사자도 네, 그렇고 맞아요. 귀여운데 무서운 장면들이 맞아요. 있고 이제 오은경 씨님의 시도 시어들이나 이런 거는 장면이나 어떤 뭐 놀이터, 뭐 스쿠터, 망토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한데도 주는 어떤 서늘함과 약간 그 오싹함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단어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곳에 배열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꽃 코스모스 예쁜 거. 근데 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와 이게 시에서 쓰이는 언어이구나. 이게 바로 시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시를 읽을 때마다 들었습니다. 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 오은경 시인님의 시집에 보면은 테루테루 보즈라는 제목으로 시 2편이 실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다희 시인님의 시집에 보면은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시 2편이 네. 뭐 플랫폼 2라고 붙긴 하지만 그렇게 나란히 두 분이 동일한 제목으로 2편의 시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오은경 시인님께 그 테루테루 보즈라는 제목으로 시 2편을 쓰시게 된 계기랄까? 그런 거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제목을 시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짓는 편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실 같은 제목을 쓸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쓰고 나서 그 시 속에서 좀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 테르트르보즈와 유사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으로 시 한 편을 썼는데 거기에서 쓰지 못한, 쓰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이 또 있는 거겠죠? 네. 시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동일한 제목으로 소설 2편 쓰기 힘든데.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이다희 시인님은 플랫폼은 네. 정말 단어 하나만 바뀐 시? 네, 복도에서 네. 사랑으로? 네네.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플랫폼이라는 2편의 시를 쓰시게 된 계기. 일단은 제가 플랫폼을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시인데 이제 이게 등단작에 있었던 시예요. 그리고 백색 소음을 쓰기 전에 써서 이제 저는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백색 소음을 쓸 수 있었던 건 이제 플랫폼을 써서 백색 소음도 쓸 수 있었다. 이제 혼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를 다 쓰고 이 시에서 조금 뭔가 혼자 있기 사람이 네. 그리고 뭐 뭔가를 이제 어떤 이별 후에 뭔가 그냥 혼자 좀 이렇게 헛헛하게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플랫폼 시가 근데 이게 마지막 문장이 햇빛이 복도를 오래 사랑했다 이게 되게 약간 좀 맥락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갑자기 햇빛이 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 시가 되게 로맨틱한 느낌도 있긴 한데 약간 그렇게만 보일까봐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전 되게 외로웠는데. 외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아예 다 바꿔도 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그럼 아예 한 번씩 다 바꿔보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네. 복도와 사랑이 이 도시를 읽고 나면 되게 한 몸처럼 느껴지는 네, 맞아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복도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도 복도가 아니고. 근데 이 시를 읽으면 묘하게 그런 효과가 나와서 오케이. 맞아. 이건 좋다. 이거는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복도라는 게 네.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멋진 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부의 처음과 끝에 딱 있으면서 네네. 이 배치도 정말 멋지다. 근데 또 그 테르테르 보즈가 있고 비밀 엽서가 있고 테르테르 보즈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멋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이 치밀한 배치와 계획적 이런 거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오은경 시인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이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은경 시인님에게 유미와 수지란 왜냐하면 시인님의 시에 계속 유미와 수지란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딱 나오니까 확 환기되는 것이 있고 친근해지면서도 궁금증이 확 일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그 인물인 그 고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면서 제가 좀 3인칭의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이 시 속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쓰는 저와 시 속 인물 사이에 그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 시가 하나의 좀 극처럼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그냥 이야기로서 그 읽히고 또 수용이 된다면 되게 좋겠다라는 것이 제 그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고 예, 그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집은 따로 있고 집이 아닌 곳에 유미가 있나? 늘 그렇고 그런 느낌? 그래서 네, 뭔가 하나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 네. 시들이 이어지면서. 이다희 시인님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연작시에 네.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의 사부가 네. 전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라는 제목의 부제가 붙는 시의 어떤 연작시 10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시 연작시들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의 가장 첫 번째 시를 제일 먼저 썼어요. 네. 실제로 쓰고 이 시를 화자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물론 화자는 한 명이지만 되게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좀 덜 썼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시를 완전히 마무리를 못하고 내가 그냥 끝나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면 너무 아까워서 계속 이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투로 쓰고 계속 그래서 거의 순서대로 쓰고 후반부만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거의 이 제가 쓴 순서대로 그대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작시도 시집 속의 작은 시집 느낌? 네네. 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좋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1에서는 10명이 왜 하필 10명인가?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이 10명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작시를 닫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10에 보면 그 열의 9이 올라오면서 나를 지나쳐가는 그 찰나 있잖아요. 네네네.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네.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구나. 네. 네,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다희 시인님의 시창작 스터디를 사시면 그 연작시를 읽으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오은경 시인님의 한 사람의 불확실을 사시면 유미아 수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제 또 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시집 처음에 딱 받으셨을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주셨어요? 오은경 시인님 누구한테 가장 먼저 주셨어요? 네, 그 시집이 집에 도착하고 나서 마침 공교롭게도 다음 날 약속이 바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서 그 제가 만난 분들께 시집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서명을 처음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명을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앞표지가 아니라 뒷표지 안에다가 이 뒷표지 안에 이제 속지에다가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제가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너무 독특하다. 그쵸.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께서 되게 제가 다시 해서 드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오은경 시인님만의 시그니처로 하시는 거 어떨까요? 거기에 사인하는 거. 되게 독특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도 그런 거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똑같은 거보다는. 이다희 시인님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시집 주셨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약속 잡힌 저도 비슷한데 약속 잡힌 순서대로 다 드렸어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먼저 드리고 할 정신도 없어서 일단 최대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빨리 주자. 빨리 줘서 뭔가를 이제 빨리 순서를 빨리 줘서 해치우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서 막 친구들 주고 뭐 이제 뭐 선생님들도 드리고 뭐 그랬는데 이제 저는 약간 글씨가 예쁘지가 않아서 약간 손글씨가 악필이라서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게는 쓰는데 그다지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좀 더 예뻤으면 글씨가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쓰면 뭐 악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지금 듭니다. 네, 다들 이렇게 소중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일단 그러면 약속을 빨리 잡아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기억에 남는 뭐 리뷰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시집에 대한 독자들 리뷰 중에? 오은경 시인님. 저는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엄청 좋았다라는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동이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시가 시집의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힘든 일인데 그냥 좋다고만 말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제 입장은 그랬거든요. 저는 되게 좋게 읽어서. 이다희 시인님은 기억에 남는 리뷰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제 의도가 아니고 제 의도보다 살짝
더 풍부하게 읽어주시는 리뷰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전 그쵸. 그게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 이런 리뷰들이 가장 고마웠고 조금 인상이 강하게 남았던 건 이제 메일을 한 통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메일로 조금 이제 그분은 조금 시가 좀 이렇게 뭐 작품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작가의 의도가 약간 불쾌하다 뭐 이런 식의 메일을 보내오신 적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되게 한 며칠을 고민하고 했는데 근데 이분의 감정이 되게 격하시더라고요. 시창작 스터디의 그 선배인가? 그 형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를 거기에 이렇게 이입시킨 거죠. 그쵸. 이입되셔서 약간 불쾌함을 토로하셨나? 네. 뭐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메일로 답장을 이제 제 나름의 성심성의껏 보내드렸어요. 이제 왜냐면 감정이 너무 격하시기 때문에 감정을 자체를 조금 뭔가 다독거리는 방향으로 메일을 보내니까 이제 반대로 그분이 이제 메일을 받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관심이 필요하셨구나. 네, 갑자기 갑자기 팬처럼 또 다시 메일을 보내셔서 이거 들으시면 어떡하지? 조금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는 게 옳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근데 모른 척 하기에는 너무 감정의 진폭이 크셔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리뷰가 그게 되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절하시다 되게. 약간 이제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친절함의 뒤엔 무서움이 있을 수 있죠. 네. 전 자꾸 선배가 생각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골라오신 시를 오은경, 이다희 시인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은경 시인님의 시부터 들어볼게요. 오은경 시인님은 어떤 시 낭독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프레임이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은경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임. 너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무로 된 양쪽 문짝이 닫혔다. 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뺨과 뺨이 부딪혔다. 꼬리 같았다. 아니야, 분명 그림자였을 거야. 발표도 아프지 않다면. 살아있는 게 아닌 거겠지. 내가 잘라버렸어. 너희를 귀찮게 할까봐. 사람들은 전부 고무풍선 같더라. 광목천으로 얼굴을 덮어놓은 모습이 서로 구분되지 않았어. 나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는데 천둥 번개가 쳤거든. 아무리 호흡을 가다듬어 봐도 숨이 차올랐어. 내가 좀 더 신중했다거나 기억이라도 명확했다면 다 같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텐데 풀어진 도베르만은 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걸까? 밀지 마. 안 보이면 없는 거니까.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속였는지도 모르고 담벼락 넘어 어딘가로 벌써 들어갔는지도 모르잖아. 불 켜진 창문 위로 커튼이 드리워졌던 순간처럼. 나는 중심을 잃었으며 두 손이 가벼웠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향기를 맡았다. 오래전 내가 어렸을 적에 엎드려 눕고는 했던 베개 냄새였다. 내 배꼽 아래로 흘러내려간 이불을 덮어주려고 엄마는 언젠가 짧고 분명한 시선으로 나를 내려다봤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 있으신가요? 처음 낭독해보는 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은 묘사도 있고 진술도 같이 섞여 있는 시라서 좀 비교적 그 균형감이 좋다고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레임에 나온 이제 식구 중에 뭐 너희를 귀찮게 할까봐 내가 좀 더 신중했다거나 뭐 내가 이렇게 했다면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정서가 시집에 많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시의 화자가 던지는 질문들이나 어떤 단호한
어떤 그런 문장들이 여기에 나오면 뭐 이를테면 밀지 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하자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돌아본 이후에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마라고 하는 느낌이 시집을 통틀어서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불러일으켜지는 불확실과 불안과 그런 정서들이 저는 되게 아팠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다희 시인님의 이제 낭독을 들어볼 건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제 시집 60페이지에 공복이라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다희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공복. 때를 놓쳐 끼니와 끼니 사이에 끼니를 챙겼다. 조용한 식당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목도리를 벗어 빈 옆자리에 두었다. 혼자 온 여자 손님이 잠시 두리번거리다 내 옆 테이블에 와 앉는다. 나도 혼자 온 여자 손님이므로 그녀는 무심코 내 옆이 편하다고 느꼈을 것 같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나란히 놓고도 시간이 남아서 나는 목도리에 붙은 머리카락을 한 올씩 떼어 식탁 위에 올려둔다. 정전기가 일어 머리카락들은 식탁 위에 납작하게 몸을 붙인다. 조금 넘치게 따라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시간이 남는다. 나는 냅킨을 뽑아 물을 닦는다. 25일이 지났는데 식당 구석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 병을 앓고 난 후 스스로가 정말 괜찮은지 알아보기 위해 천천히 달려보는 사람의 속도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작은 알전구가 깜빡거린다. 길고 긴 국수 면발이 입안을 가득 들어찬다. 어두운 뱃속이 환해진다. 마법이 풀려 아무렇게나 늘어진 머리카락들이 구불거리다 흩어진다. 마법이 풀려 아무렇게나 늘어진 인형들의 낮잠처럼 나는 길고 뜨거운 국수를 열심히 먹고 땀을 흘린다. 손목에 있던 검정 머리끈을 잡아당겨 머리를 높이 묶었다. 계속 땀이 흘러내린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와 다시 머리를 풀었다. 머리끈은 다시 얌전히 왼쪽 손목에 있다. 머리카락이 목에 닿자 목도리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빙글 돌았다.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 편의 짧은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네. 이 시를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게 제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모습 같아서 혼밥도 자주 하고 네, 물건도 맨날 놓고 다니고 그래서 다시 맨날 식당 가는 이런 게 제가 항상 일상 속에서 겪는 일인데 그래서 뭔가 제 모습과 가장 비슷한 시인 것 같아서 공복 상태일 때도 많으시고. 네, 그러니까 끼니를 때를 사람들이랑 잘 못 맞춰서 혼자 밥을 먹고 다니는데 네, 근데 되게 뭔가 짧은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 영화, 맛집 뭐든지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오은경 시인님 요즘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즐겨 하시거나? 최근에는 그 영화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네. 영화 보는 것을 이전부터 좋아했는데 비평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전에 없었던 그 관점이 좀 생겼거든요. 막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비평은 아니더라도 비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가 수용을 할 수 있었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이 보다가 이제 수업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 카메라 뒤에 감독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해서 이제 그 프레임 속에서 그 장면을 비추는 것이 굉장히 감독의 의도이고 또 선택이고 또 배제가 된 부분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영화 보는 게 되게 재밌어지고 오히려 굉장히 더 흥미로워진 것 같아요.
뭔가를 알아버리셨구나.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이전처럼 볼 수가 없는. 맞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알고 싶네요. 이다희 시인님은 요즘 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별거 아니라서 약간 그 알에 대한 어떤 것이 없는 아주 빈 상태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길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시간이 쫓기니까 막 급하게 운전을 하는데 이제 드라이브라는 게 그냥 운전만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취미가 생겨서 그 혹시 LP라고 가수 아시나요? 저 LP 판밖에. 저도 그랬는데 네. LP라는 가수가 가수의 노래 중에 Lost on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게 되게 가사가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적 상황이래. 가사의 상황이 가사의 상황이 이제 네. 연인에게 하는 대사인데 우리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바닥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천천히 뭐 헤어지자.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다 준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나랑 헤어지려는 거냐. 막 이런 가사가 되게 절절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같은 천국으로는 못 갈 거다. 이런 가사가 앞에 나오는데 그게 제 마음을 이렇게 관통시킨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제 네. 이런 감성이나 가사가. 근데 너무 잘 어울리고 좀 세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요새 주구장창 듣고 있습니다. 네. LP의 Lost On You. on 네. You. 네. 네. 꼭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구나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되게 시간이 또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사실 시 하나하나에 대해 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잡고 오은경 시인님의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속이 저는 이 두 편도 되게 또 인상적으로 보고 네. 놀이터도 그랬고 비밀엽소도 그랬고 스노우볼도 그랬고 생일날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다 이거 어떻게 쓰신 거냐 이 시를 쓸 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 여쭤보고 싶고 그랬는데 이다희 시인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크립트도 되게 그랬고 네. 2020도 되게 전 인상적으로 네. 봤고 네. 그 트렁크도 그렇고 네. 그 시를 쓰실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오은경 시인님의 한 사람의 불확실 이다희 시인님의 시창작 스터디를 사시면 정말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세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첫 시집을 내신 오은경, 이다희 두 시인님을 모시고 재밌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제가 시를 좋게 읽은 그 마음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조리 있게 질문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정말 아쉬운 마음이 커요. 이제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코로나19가 되게 오래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딱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여쭤보고 싶어요. 이다희 시인님 뭐 있으세요? 저는 콘서트 가고 싶어요. 너무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전까지 콘서트에 그렇게 막 목을 메거나 집착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근데 왜냐면 그때는 그냥 원하면 노력해서 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막 사람들끼리 막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같은 노래 공유하면서 막 감성에 같이 취하고 이러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그립고 네, 갈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맞아요. 네. 콘서트 저도 또 가고 싶네요. 오은경 시인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 가까운 나라 어디든 여행 가고 싶고요. 그리고 당장에는 그냥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좀 나가서 걷고 싶어요. 그렇죠. 마스크 신경 안 쓰고. 저 요즘 꿈에서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 꿈에서도 마스크 꿈이 나와요. 이제 무의식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마스크라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또 쓸데없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나오셔서 어떠셨어요? 이다희 시인님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일단 실은 이렇게 이 시가 좋냐 안 좋냐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오히려 이런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낭독회를 할 경우라던가 뭐 진짜 친한 사람한테만 말하는 거였는데 이런 걸 방송에서 하니까 묘하게 쾌감도 있고 네. 기분도 좋고 해서 저는 오늘 되게 재미있게 한 시간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은경 시인님 혹시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 질문도 너무 이제 낯설기도 하고 저도 이제 질문을 받고서 생각해보게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또 되게 신선했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두 분이랑 대화하면서 두 분이 시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말씀하시는 게 오은경 시인님은 오은경 시인님의 시와 너무 잘 어울리고 이다혜 시인도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기분이에요. 짜릿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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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광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정희연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책축제 서울국제도서전. 얽힘을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출판사 디지털 전시, 기획전,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부터 동네 서점을 여행하는 책도시 산책까지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새로운 책의 세계와 조우하세요. 서울국제도서전 웹사이트 www.sibf.or.kr에서 자세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